고흥에서는 5, 60대 예비 고등학생들이 향하결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가 이들 만학도들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양시의 2016년은 청년 일자리와 보육 정책에 특히 치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시정 성과는 평가와 비판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전남교육의 방향은 학생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정해졌습니다. 장교육감은 신년사에서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광양항이 자동차 환적 중심 기지로 집중 육성됩니다. 유휴 부두인 일부 컨테이너 부두가 자동차 부두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늦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들이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부족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도 다행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강당 맨 앞줄에 자리한 5, 60대 주민.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졸업만을 남겨둔 만학도들입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3년 전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저는 1학년 다니다 중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고흥 평생교육관에서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9명은 내년 3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며 울었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신입생이 6명에 불과해 폐교에 직면했던 학교도 만학도들의 입학으로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분들 우리 만학도님께서 오셔서 우선 지역이 살아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서로 힘이 돼준 부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같이 또 배우고 와서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학교까지 같이 갑시다. 청년 못지않은 만학도들의 열정이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학생 중심의 현장 교육 등 내년 전남 교육의 역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으로 농어촌과 원도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재정의 확보와 입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책에 특히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격적인 사업 진행으로 외형을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비판을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에 전국 최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이 확정된 것은 지난 10월. 여전히 미온적이었던 의회를 끝까지 설득해낸 건 정부 정책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맞춤형 시책을 구현하겠다는 시 당국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조선 부모 조기 발굴하는 문제, 또 아파트 공동 육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2천만 원 신생아 양육비 등 파격적인 시책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는 지역의 공식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외형을 키우겠다는 장기 계획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시 재정이 7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곳곳에 산업단지와 택지 등 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했고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겨냥한 다양한 노력들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빌미도 노출됐습니다. 도림예술고 건립을 두고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재정 부담은 불어나고 개교는 늦어지게 됐습니다. 대규모 아울렛 인허가 절차에서 허점을 노출해 입점의 정당성을 둘러싼 진통을 자초했고 스스로 내규를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인사로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사만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시세 확장과 젊은 도시를 향해 달려온 2년 6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점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 한 해 시정 성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 행정의 사령탑인 정현복 시장을 만나 올해 평가와 내년 구상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박광수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항상 바삐 움직이시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어느 대목이십니까? 예,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민선 6기 들어 119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좋은 일자리 9,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관양시 최초로 시재정 7천억 시대를 연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LF 스퀘어를 비롯해서 대규모 택지와 산당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광양읍 승격 67년 만에 인구가 5만 돌파했었고 14년 연속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하는 쾌거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예, 내년은 그야말로 종반전인 셈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계획 어디 있으십니까? 먼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산당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도립미술관을 기점으로 문화와 예술, 관광을 키워나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할 시재정 1조 원 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과 시정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유독 아동, 청소년 분야에 유독 애정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내년에 좀 더 진전된 사업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 시 평균 연령은 37.8세입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도 25%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입니다. 이러한 젊은 도시 특성에 맞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시의 비전으로 제시를 했고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최 최초로 설립되는 어린이 보육재단,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등 임신에서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1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실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시민들에게 올해를 보내는 소회 그리고 내년의 의미 한마디 전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광양의 미래를 바꿔나갈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시장인 저를 비롯해 일천여 공직자는 광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4선 중진인 주승용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주 대표는 오늘 대표 수락 연설에서 박근혜 정권의 썩은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대선 전까지 국회가 24시간 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승용 대표는 여수 을을 지역구로 전남도 의원과 여수시장을 거쳐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11개 시군 소방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박상래 해남소방서장이 여수소방서장으로, 남정열 광양소방서장이 순천소방서장으로,
최동철 여수소방서장이 광양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또 신설될 고흥소방서 개청준비단에 박상진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인사 발령돼 소방서 운용 작업을 맡게 됩니다. 2016년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심이라는 것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석 가운데 16석.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단 한 석만 주는 것으로 민주당의 무능을 심판했습니다. 호남의 세력교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3당 체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호남 출신과 호남 며느리가 여야 3당의 대표를 맡아서 한때 호남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고 민심의 명령을 받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표를 절대 권력이 뒤로 물러난 사이 민심을 얻으려는 대권 주자들의 경쟁은 뜨거워졌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특히 야권의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민심을 얻을 것인가? 탄핵바람 속에서 민심의 풍향계는 연말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예방적 매몰 처분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추가 매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 적절한 조치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 사육 농가입니다. 지난 22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지역 오리 농가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곳입니다. 오리 만여 마리가 예방적 매몰 처분됐는데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농장 주변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저희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AI 바이러스 생존율이 길어지면서 AI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 인근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여기는 축산 관련 차량이 소독 필증을 받기 위해 들어온 곳인데요. 첫째 그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 3km 내에 11개 농가가 오리와 닭 19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이미 예방적 매몰 처분으로 미리 AI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했다며 추가 매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임상적 관찰 내지는 저희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올 들어 전남 AI 발생 농가는 나주와 진도, 영암 등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넓어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철새 서식지 10여 곳에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유휴 부두인 컨테이너 부두 3, 4번 선석이 자동차 부두로 운영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4월 광양항 자동차 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현대글로비스 측이 오늘부터 해당 부두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7월부터 17, 18번 선석 등 4개 선석을 활용해 자동차 하역 작업을 해왔으며 올해 광양항에서는 모두 105만 대의 자동차가 운송 처리됐습니다. LF네트워크스와 광양시의회가 LF스퀘어 개점에 따른 지역 협력 계획안에 대해 공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시의회 의장, LF네트워크스 이존성 전무 등은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LF가 지난달 초 제출한 뒤 광양시 지역심의위원회가 검토해 보완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골프장, 호텔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추후 현지 법인화 계획,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도난당한 지 40여 년 만에 송광사로 반환된 오불도가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순천 송광사는 오늘 대웅전에서 신도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불도 봉안식을 갖고 오후까지 오불도를 공개했습니다. 사찰 측은 오불도를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한 뒤 내년 초 신축 박물관 개관 이후 특별전을 통해 오불도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60.4도입니다. 여수 MBC 윤영욱 사장 외 임직원 일동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여수시 통합체육회 상임 부회장 김광중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대성 TMS 대표이사 김봉수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고흥군 포두면 남성마을 주민 119만 5천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주민 108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조정위원회 위원 100만 원, 광양 덕내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일동 92만 800원, 고흥군 포두면 후동마을 주민 9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원상대마을 주민 69만 원, 여수시 만덕동 14통 주민 50만 9천 원, K1테크 주식회사 상조회 50만 원, 여수 양지초등학교 학생 30만 2,760원, 고흥군 도양읍 마른생선 상인회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봉서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서강동 혜태 동백타운 주민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원세동 마을 주민 24만 5천 원, 여수시 옹천동 37통 주민 24만 원, 고흥군 포두면 하백마을 주민 21만 원, 고흥군 도양읍 바르게 살기 협의회 20만 원, 포두면 남여 의용소방대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구통개발위원회 20만 원, 만덕동 15통 주민 14만 9천 원, 고흥군 포두면 동산동 마을 주민 13만 5천 원,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모아맨션 주명순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크린하우스 김선우 10만 원, 포두면 원봉림마을 정정성 10만 원, 광양 백운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10만 원, 여수시 대교동 새마을 부녀회원 10만 원, 여수시 덕충동 제1맨션 주민 10만 원, 돌산읍 동네마을 주민 10만 원, 만덕동 석천 경로당 회원 10만 원, 율촌면 신풍 삼거리 경로당 10만 원, 화양면 백초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신기동 행복한우 주동실 10만 원, 순천 왕이중학교 생활공예반 7만 5천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순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여수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9월 만 15세 이상 1,94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80.6%가 여수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응답했으며 생활 여건 변화로는 관광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72.3%로 지난해보다 14% 정도 늘었습니다. 평균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지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가장 많았고 여수 산단의 가장 큰 역할로 59.9%가 지역 인재 채용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 범위는 가구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신뢰도는 95% 수준입니다. 고흥 사양도와 내나로도를 잇는 연도교의 상판 골조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1000톤급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 고흥군 복내면 사양도와 내나로도를 잇는 해상교량의 상판 골조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도교는 총 길이 420m로 지난 2013년 9월 착공해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제조업체들이 내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 기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78로 나타났습니다.